우리 아이가 눈을 깜빡이거나 얼굴을 찡그리는 모습, 또는 거리는 소리를 내거나 엉뚱한 단어나 문장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걱정이 되실 거예요. 오늘은 이런 틱 증상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. 안녕하세요, 리라쌤입니다.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들의 틱 문제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. 요즘은 검색을 하셔서 많이 찾아보시고 아이들의 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는 하는데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. 틱은 아이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반복적이고 불규칙적인 근육 운동을 하거나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해요. 이 틱 증상은 아동기에 흔하게 볼 수 있고 전체 아동의 한 10에서 20% 정도가 일시적으로 보일 만큼 흔한 증상 중에 하나예요. 보통 만 2세에서 13세까지 발병을 하는데 7세에서 11세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보입니다. 이 틱은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한 3배 정도 더 많이 발병된다고 보고 있어요. 틱은 성인이 되면 대부분 완화되지만 한 30% 정도는 성인이 되어서도 개선되지 않고 이 틱으로 인해서 생활의 불편함과 또 자존감이나 사회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. 이 틱은 가장 중요한 게 초기 대처예요. 초기에 빠르게 대처하면 증상이 호전되지만 이 증상이 계속되고 심화되면 또 습관이 될 수 있고 다른 증상들이 함께 동반되기도 합니다. 그럼 이런 틱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? 틱의 원인이 뚜렷하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 아동들의 단순한 틱은 정서적인 문제로 발생된다고 보고 있고 그 외에 유전적인 영향이나 뇌기능의 불균형, 또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된다고 보고 있어요. 예민하고 긴장을 많이 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아이들보다 높은 불안감을 보이거나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신경수축이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. 제가 만난 아이들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새학기가 시작되거나 해외 유학을 가는 등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될 때, 또는 부모님과 공부를 할 때나 숙제를 할 때, 그리고 즐거운 놀이를 할 때에도 너무 과도하게 흥분할 때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. 또 가끔은 좀 심심하고 지루할 때도 보였고요. 이 틱의 종류는 운동틱과 음성틱으로 나누어지는데 대표적인 눈 깜빡임과 얼굴 안면 근육을 막 찡그리는 모습, 목을 뒤로 젖히거나 어깨를 으쓱하는 모습 등의 운동틱이 있고 이런 소리를 내거나 기침을 하고 특정 단어나 문장을 반복해서 말하는 모습에 음성틱이 있어요. 최근에 좀 논란이 됐던 뚜렛 증후군은 이런 틱 증상이 1년 이상 지속된 경우로 여러 가지 운동틱과 더불어 한 가지 이상의 음성틱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해요. 이게 동시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음성틱과 행동틱이 함께 있어야 해요. 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거죠. 그럼 아이가 이런 틱 증상을 보일 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? 첫 번째는 지적하지 않기입니다. 아이가 눈앞에서 이런 틱 증상을 보이면 우리 부모님들은 걱정이 앞서서 하지 말라고 지적하기도 하고 혼내시는 경우가 많으세요.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검색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게 언어로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이 눈빛과 표정으로 불안해하시거나 답답해하시는 모습을 보이시지 않으셔야 해요. 그리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이 지적하지 말라는 것이 무시하고 내버려 두라는 것이 아니에요.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을 꼭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. 두 번째는 다른 상황, 다른 활동으로 상황을 전환하기입니다. 아이가 틱 증상을 보일 때 다른 분위기로 바꾸어서 자연스럽게 틱을 멈추게 해주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이가 틱 증상을 보이고 있다면 재현아, 우리 이 블록으로 쌓기놀이 할까? 라고 하면서 블록놀이로 활동을 좀 전환하거나 엄마가 공주놀이 색칠 공부 쌓았는데 색칠해 볼래? 처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전환해 주시는 게 좋아요. 10살 이후의 나이라면 아이가 틱을 하기 전에 전조증상을 느낄 수 있어요. 대화를 나누시면서 방법적인 부분들을 함께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.
또 이렇게 이제 어깨를 좀 들썩거리는 경우에는 건조를 느낄 때 팔을 잡아줘서 좀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어요. 또 킁킁거리는 소리를 내거나 기침을 하는 틱의 경우에도 침을 삼키거나 좀 물을 마시는 걸로 활용하셔도 좋고, 제가 아는 고등학생의 경우는 이제 시험 기간에 이런 킁킁 소리가 시험 기간에 예민하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이 이 소리에 방해가 된다, 시험에. 그래서 이 소리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사용했었는데, 그 중에 효과가 있었던 것은 초콜릿을 먹는 거였어요. 근데 이게 시험 기간 동안 계속 먹는 건 아이도 힘들고, 또 이 초콜릿을 까는 소리도 예민하게 신경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. 하지만 사탕을 먹는 거는 도움이 안 됐고, 이 초콜릿을 먹는 그게 약간 밀착력이 더 좋아서 그때 그 소리를 좀 안 낼 수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한테 좀 잘 맞는 방법들을 찾으셔서 좀 증상을 그 순간 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.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그런 증상들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우리 아이만의 방식들을 좀 찾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. 또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숙제를 할 때 이렇게 손톱을 물어뜯는 경우도 손에 좀 지우개를 좀 쥔다든가, 좀 연필을 이렇게 뭔가 손에 연필을 잡고 조절해보는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. 세 번째는 안정감을 주는 겁니다. 틱은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만큼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아이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좀 먼저 확인하시고 변화의 시간을 가지셔야 해요. 그리고 또 노력하는 아이에게는 격려해 주시면서 불안감을 좀 느끼지 않도록 가정 내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. 끝으로 이 틱의 증상이 너무 심해서 좀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만성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약물 치료도 도움이 됩니다. 약물을 먹는다고 바로 호전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먹으면서 또 심리적 치료도 병행되어야 하겠죠. 올해 새학기 시작이 좀 늦어졌어요. 이제 곧 우리 아이들이 이제 새학년, 새학기를 맞이하게 되어서 또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이제 생활할 거예요.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누구나 긴장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죠.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아이들과 대화도 많이 나누시고 공감해 주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. 코로나19를 거뜬히 이겨내시는 건강한 한 주 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